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등산로 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등산로 설계나 이제 복원 사업들이 지자체 단위로 이제 거의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완료가 다 됐죠. 그리고 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도시 근처에 있는 숲들이 이제 이런 등산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보통 이제 조경기술사들이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예산이 어느 쪽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산림청 쪽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산림기술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어느 쪽에서 예산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뭐 어차피 같은 업무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산지가 더 많으면 산림 쪽에서, 또는 도시 근처라면 조경기술사가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분란이 이제 어디서 발주하느냐에 따라 이제 이거 결정하는 건 어차피 이제 담당 주무관님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설계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조사를 하는데 그 관련 내용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현황 분석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현장 답사, 기본 측량, 상세 측량, 보완 측량 이렇게 해서 이제 훼손이 경미한 구간은 이제 간이 측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대상 등산로의 선형 배치, 이제 구조, 규모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상세한 정비 구상안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의 축척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시공 및 적용에 있어서 등산로의 목적에 따라서 등산 목적이라면 무정비형, 보수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사후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비형, 보수형, 자연 동화형. 이제 뭐 이런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놨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책 쓰시는 분이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해안사방공사,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20문제에서. 자, 그래서 원인, 방제림의 기능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여기 해안사방공사 중에서 이제 해안방제림의 기능 이 부분은 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방풍, 모래 날림 방지, 염해 방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능을 하죠. 뭐 해일까지는 사실 이제 어쩌다가 이제 발생하니까 그렇고요.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제 시험에 붙는 목적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래 언덕 발달 단계, 요거는 실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실기 시험에도 나오고, 2차, 이제 1차 붙으시고 2차 시험에 나오고, 자, 요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치, 설, 반. 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혀 있죠, 혀. 자, 이렇게 해서 치설, 반 이렇게 외우면 되고, 치올림 모래 언덕, 설상사고, 반월형 사고. 그래, 치올림 모래 언덕은 일단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얕은 모래뚝이에요. 설상사고는 장애물 뒤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찰랑찰랑찰랑찰랑 이런 거고, 자, 여기 설상사고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수평으로 그려야 되는데 약간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찰랑찰랑찰랑찰랑 이제 모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여기 설상사고는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 그럼 이제 수평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장애물 뒤쪽으로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다르죠.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걸 설상사고. 더 커지면 얘가 반월형 사고. 바람 의지해서 양쪽 끝부분으로 날개처럼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고 설명하시오. 산업기사는, 산림산업기사는 요거 그냥 치설반, 치올림 모래언덕, 설상사고, 반월형 사고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요. 기사 보시는 분들은 키워드. 파도 위에서 모래가 정선부에 퇴적하여, 여기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모래사장 여기 물 이러면 여기가 정선이에요. 자, 정선. 강원도 정선, 영월역 평창 옆에 있는 정선 그거 아닙니다. 여기 정선은 파도 위에서 정선부에 만들어진다. 자, 그냥 해안가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분산되었다가 뒤쪽에 장애물 꼭 쓰셔야 되고,
여기 날개를 양쪽 끝 부분에 날개를 형성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써주셔야 돼요.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자, 복원 대책 또는 이제 일반적인 대책, 이제 복원은 이제 식생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 개념도를 보시면 요거 그림 그리느라 수고이신 분이 계세요. 애플로. 여기 그 산림 조합 중앙에 이제 작년에 입사하셨는데 작년 11월에 제가 이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뭐 색깔까지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요게 이제 해안선이에요. 그죠? 해안선이 정선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해안선 뒤에 이제 모래가 있으면 이제 모래 사이라고 여기 이제 퇴사울을 만드는 거죠. 퇴사울 바로 앞에 쌓이는 게 전사구, 이제 뒤쪽에 이제 후사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사울, 퇴사울, 정사울 거기에 식재하는 거 일반적이죠. 여기 소파제, 테트라포트로 만드는 제방, 보통 이제 방파제, 불투과형이고 여기 테트라포트 앞에 붙이죠. 그리고 이제 호환 시설, 여기는 이제 여기 사면 이제 해안선 그 안쪽으로 좀 경사가 약간 있는 경우 여기다 시설물을 직접 배치를 해서 이제 해안선이 이제 씻기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 조성하고 산림 조성 이렇게 두 가지 공법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모래 언덕은 자연 모래 언덕과 인공 모래 언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인공 성토로 만들어지게 되면 인공 모래 언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연 모래 언덕 원래 있는 거 손 안 댄 거 인공 모래 언덕은 뭘로 만든 거? 퇴사울과 정사울로 만든 거. 그리고 이제 인공 성토는 아예 차로 갖다가 모래를 갖다 부어서 만드는 거.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성된 사구의 모래 덮기, 사구 조성 여기까지가 사구 조성 공법이고 여기에 이제 방풍공, 배수공, 정사공, 식재공 이런 것들이 이제 산림 조성 공법이 되겠습니다. 방조공사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전사구, 배우습지, 후사구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인 그 자연적인 사구 지형의 일반적인 지형의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신두리 사구를 단면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시험상 뭐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퇴사울 세우기. 퇴사울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세우는데 여기다 기둥 이렇게 말뚝 받고 여기다 통나무를 이렇게 걸쳐둡니다. 이렇게 걸쳐뒀다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투과율이 좀 50% 이상 되고 뭐 이렇게 같이 가로 세로 이제 이거의 위주라면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어느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래 덮기는 이제 만들어진 사구 여기 표면에 지금 제가 경사를 되게 세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덮기하는 거죠. 뒤에 덮기하는 게 모래 덮기입니다. 피복될 때까지 이제 모래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사구의 표면을 직접 덮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 세우는 게 여기 이제 정사울을 세우고 여기 낮은 정사울을 이렇게 세웁니다. 사초 심기는 여기다가 심는 게 사초 심기고, 자 모래 언덕 조림 위에 이제 나무 심는 게 모래 언덕 조림이죠. 자 설계시 검토사항 이제 위치 가끔 나와요. 어쩌다가 모래 언덕 사이의 거리는 모래 언덕 높이 40배 이상. 뭐 여기까지 보실 건 없어요. 그래서 암모래 언덕, 자연 모래 언덕, 자연 모래 언덕과 연결선이 이렇게 사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1단 정도 퇴사된 건 봤지만 이렇게 다단으로 퇴사된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방공학 책에 이게 나와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얘를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해안사지 식재 수종의 조건 이건 시험에 나오죠. 자, 실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필기 2차에도.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도 구분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인분 구조에 따른 수종 선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주수종과 비료목을 포함해서 10,000본 내외로 해안사방에서는 잘 못 살기 때문에 빽빽하게 씻습니다. 내륙방향으로 하면서 식재 본수를 조금씩 줄여서 앞쪽에서는 10,000번, 뒤쪽으로 하면서 약간 줄여서
주수종 7, 80%, 비료목이 30% 이렇게. 자, 퇴사울 세우기 이게 퇴사울입니다. 퇴사울. 그리고 이제 정사울이 이제 뒤쪽에 언덕에 세우는 건데요. 퇴사공 아까 앞에 있던 사진을 요거를 이제 퇴사 울타리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겠습니다. 바자 이렇게 해서 이건 성토공을 할 땐 이렇게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쌓는다는 거죠. 뼈 없이 쌓는 게 아니고 바자 2개. 모래덮기는 이렇게 해서 집으로 해서 고정꽂이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식재목 보호시설 요 부분이 중요하죠. 퇴사 울타리, 정사 울타리, 정사 낮은 울타리. 자, 높이하고 잘 봐두세요. 퇴사울, 이게 낮은 정사울이에요. 그죠? 낮은 정사울. 퇴사울은 이렇게 세우고, 얘가 옆으로 세우진 않죠. 뒤쪽에 세우는 건데 앞으로 딱 꺼내놓은 겁니다. 식재목 보호시설의 방풍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조림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대목은.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시설 있고요. 사방사업 설계 시공 세부 기준, 이제 여태껏 했던 것들을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의 끝나가죠. 뒷부분에 거의 다 왔으니까. 자, 이제 앞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목차만 꺼내놨고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걸 한번 이렇게 추려 본다면, 자, 정지 작업의 종류, 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단쌓기의 종류. 자, 기술사 시험은 이런 목차가 되게 중요하죠. 목차를 외워야 다음을 외우니까. 줄대 만들기의 4개 공법, 사면 보호하기가 4개 공법, 그다음에 씨 뿌리기, 점줄, 흩어 뿌리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기준이 있고, 요거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죠? 뭐 요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거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지침 요게 산림청 고시 2015년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현재 그대로예요. 식재목 보호시설에 방풍 시설, 퇴사 울타리, 정사 울타리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지주형 보호막까지, 사후관리 시설의 4가지, 계류 보전 사업, 뚝쌓기 바닥막이, 기승막이, 뭐 다 다뤘던 거죠. 사방댐의 위치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단면 및 기울기, 방수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방수로 설계가.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기울기 이미 다 점검했던 거죠. 임도에서도 한번 봤던 거고, 뒷부분. 그래서 절토 성토가 다르다는 거 요거 봐두시면 되고, 뒤쪽에 이제 여기는 뭐 그냥 읽어보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자, 나무 심기에서 묘목은 가급적 소멸을 원칙으로 한다. 자, 사방 사업에서는 소멸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방 사업에서는 식재 본수가 헥타당 10,000본. 근데 해안 사방은 10,000본.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방 사업에서는 산림에다 하는 거는 4,000본. 듣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000본 기준으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자, 생태 통로는 얘네들이 이동하기 좀 쉽게 편익시설 이렇게 하고, 현장 대리인 배치가 가끔 나와요. 가끔. 사방 사업 자체 심의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억 미만 뭐 이런 거는 이제 자체 심의를 하고, 보통은 이제 지금은 이제 사방협회가 아니고 치산협회로 바뀐 치산협회에서 보통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제 설계 심의는 1억 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 지자체나 아니면 지자체 같으면 이제 광역지자체 뭐 도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하게 되죠. 요거 시공 방법, 단 끊기 시공 방법, 단의 너비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단의 수직 높이, 그리고 수로 내기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돌수로, 콘크리트 수로, 떼수로, 요거 돌수로 뭐뭐 있어요? 찰붙임 돌수로와 매붙임 수로. 그래서 얘는 사실 찰붙임 돌수로, 매붙임 돌수로 이랬으면 좋겠는데, 집안이 견고한 곳, 매붙임 돌수로. 그리고 집수량이 적은 곳. 떼수로 집수량이 적은 곳. 다만 생육에 적합한 토질이 있는 곳. 수로의 폭, 윤주는 수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가 60에서 120, 1m 20. 얘를 그래서 윤주 이렇게 부른다는 거. 자, 줄 만들기 시공 방법. 자, 이게 지침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는 내용이 당연히 우선하죠. 단 쌓기 시공 방법, 떼단. 그래서 마대 쌓기는 떼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하고, 돌단 쌓기,
자, 떼단 쌓기의 경사가 25도. 요거 지문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에 부분에 수업했던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다 줄여놓은 게 뭐예요? 이 산림청 고시, 이 지침인 거죠. 자, 그리고 줄대 만들기, 그리고 선대 붙이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꼭 봐야 될 거 요거 시공 방법. 천단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대 붙이기 이렇게 하죠, 그죠? 깎기 사면에다가 선대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요 폭을 천단폭이라고 해요. 제일 윗부분을 천단이라고 하고 천단폭이라고 해요. 섭덮기, 집덮기, 거적덮기, 코이어네트 덮기 요거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거 상세 공법으로 나오는 건 선대 붙이기. 476. 자, 이제 편책 및 바자 얽기. 자, 편책 바자 어떻게 얽어요? 통나무하고 우죽 같은 걸로 엮어 놓는 거죠. 자, 씨 뿌리기. 우리가 앞에 이론에서는 사방공학 책에선 정근우 교수님 책에서는 상세하게 나오는 내용들을 아까 앞에서 대충 그래도 그걸 다시 추려가지고 요약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거보다 더 상세하죠, 지침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줄 뿌리기는 종비토를 넣고 밟아준다. 여기도 종비토, 종자비료, 토양, 종비토. 자, 골마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몸체 하류면 반수면만을 쌓는 횡단 구조물이다. 기울기가 급한 곳에서는 단계적으로 여러 개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골마기가 다단계댐으로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 있어요. 자, 그 기승마기는 시공면 비탈면은 가급적 1대 0.3에서 0.5로 한다. 요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가급적 요렇게 하되 부득이하면 요렇게 해라. 시공할 수 있다가 가급적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는 데를 깨구리가 올라가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1.1대 1.5 정도 비탈면이 되죠. 개구리가 기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개구리가. 근데 1대 0.3으로 하면 개구리가 개구리는 못 올라가요. 1.6m.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저는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가급적 이걸로 하되 부득이하면 면적이 좁거나 계류 폭이 좁거나 이러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이죠. 산지 보건사업 기본 원칙, 식생 보건, 기반 안정 보건. 자, 이렇게 이제 지침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식생 보건 사업의 기준, 그리고 이 부분 시험에 종종 나오죠. 그리고 군상 형태로 요거는 종종 나옵니다. 기반 안정 보건 사업의 기준, 토양 안정 요거 따르고 요거 산지 이거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기반 안정 보건 사업,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 향토 수종 선정, 직제목 보호 시설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예, 정사 낮은 울타리, 정사 울타리, 위에는 퇴사 울타리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서 다 다뤘던 부분들을 대체로 다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사후 시설도 그죠, 똑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근데 지침 자체 원문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사방공학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뒷부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뚝 요거 산림기술사 표에 산림기술사님 표를 쓰시오. 자, 기사 객관식에도 가끔 요거 어떻게 하느냐 나와 있어요. 자, 뚝 바깥쪽 면을 반수면, 뚝 안쪽 면. 그러니까 이게 뚝을 이렇게 쌓고 제방을 이렇게 실제 경사로 이렇게 쌓고 여기 반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뚝 높이에 따라서 1대 0.3에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가 대수면이 되겠죠. 이 양쪽 면이. 이 표는 기술사 시험에서 나왔고요. 지침에 있는 거라서 기사 시험에도 가끔 이 표가 제시가 됩니다. 이 경사가 상당히 완만하죠. 왜냐면 흙으로 만드는 둑은요 넓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 안 한 게 뭐냐면 물이 여기까지 만수위까지 찬다고 하면 여기 물로 이렇게 포화되는 선, 얘를 치민선이라고 하고요. 치민선이라고 하고 이 치민선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민선이 치민선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토질에 따라 달라져요. 이렇게 낮추려면 여기에다가 돌이나 자갈 등을 넣고 확 낮출 수 있도록 여기다 배수 시설을 같이 설계를 해줘야 되죠.
이게 뭐 댐 설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댐 설계. 그 우리가 댐이 규모가 크니까 대부분 흙댐을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그때 이 기준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만들게 되죠. 이때 침륜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막이, 기승막이 앞에 다 설명했고, 사방댐의 유형, 자, 지침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중력식, 버팀식, 복합식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위치 선정 별이 5개, 댐의 안정성 별이 5개, 그리고 저사선은 바닥 기울기가 이제 그 변형되도록 하고 면적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방수로 설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지문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댐 단면, 댐뚱 마루, 사방댐의 마루 이렇게 된 요거의 두께는 어떨 때 0.8 작은 계류, 1.5, 2.0, 2.5에서 3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기술사 시험에 나오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뭐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거예요. 물빼기 구멍,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물빼기 구멍이 뭐냐면 사방댐이 위에가 이제 방수로 주죠. 물이 찰랑찰랑. 밑에 이제 물빼기 구멍이 있고 보통 생대 통로가 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하는 목적, 요거 뭐 보시면 되고요. 설치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 자, 끝돌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방댐 아래쪽보다는 여기 물 받침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돌 이렇게 깔죠. 여기 밑에 들어가는 걸 끝돌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다 왔고요. 지금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사방공학 끝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산림기사 객관식 시리즈에 이제 대충 훑어보기, 빨리 훑어보기.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이걸 제가 분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염두에 두고 책을 좀 빨리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과목을 보시고 이제 책을 3번 정도로 나눠 보라는 얘기예요. 제 수업 듣고 나서도 한 번 정도 더 보신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 번 더 볼 때 어떻게 시간 정해놓고 보시고, 그러니까 시험 합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 기출문제풀이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면 되고요. 업무를 위해서는 우리 제일 마지막에 뭘 넣었죠? 지침, 법, 사방사업법, 지침, 그 다음에 각종 그 고시, 산림청 고시. 이게 지침 안에 별표는 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시예요. 뭐 산림청 고시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제 업무하고 시험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험 붙고 공부하세요. 시험과 공부를 헷갈려가지고 내가 시험 붙기도 전에 공부부터 하시려고 막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시험 붙는데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그러면 공부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책을 빨리 많이, 문제도 빨리 많이 이렇게 풀어보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객관식. 그리고 이제 2차 주관식에서는 손으로 써봐야 돼요. 손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적자생존. 적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적자생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뭐 유료 강의나 이런 게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 수험하고 관련된 이런 웹사이트,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들은 특히 산림 기사는 응시자가 적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책 사신 분들 쉽게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을 한 거고요. 유료 채널이 아니 또 유료 동영상 강의가 출판사, 학원 이런 데서 좀 계속해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 합격하시고 끝까지 오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참 잘했어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